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일요일이 다가왔어요. 일요일 새벽. 새벽은 즐겁다. 새벽은 괴롭다. 괴롭지. 일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나?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지금쯤 꿈나라에서 헤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꿈속에서 헤매세요. 꿈속에서 편안하게 천회장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항상 꾸준하게 천회장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쉬지 않으면 지쳐요.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그냥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하여튼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투를 보세요. 말투. 이 말투만 봐도 인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성. 저 사람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래서 말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회장도 말투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하여튼 이 말투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말투. 저는 어떤 말투인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만약 누군가의 그 숨겨진 인성, 이 숨겨진 인성을 빠르게 알고 싶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가까운 지인에게 하는 말투를 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알 겁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지인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 거친 사람은 성격이 급해.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이겠지. 화가 많은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어. 얕잡아 보는 사람은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늘 박탈감을 느껴요. 늘 박탈감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세. 허세 부리 참 많더라고. 개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허세까지 부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습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이 삶을 뭔가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은 여러분 또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힘 받읍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신나게, 신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터지더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도 생기고, 엉뚱한 인간들도 만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하여튼 막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아주 막 별의별 꼴을 다 겪어봐요. 천회장도 겪어보니까 별의별 거 다 겪어보더라고. 일단 삼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그 프리미엄 노트북이죠. 갤럭시 북 3.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인데 아주 좋아요. 갤럭시 북 3인데 이 시리즈가 시장에서 완전 인기몰이래. 인기몰이. 최근에 수년간 삼성은 그 LG전자 그램 시리즈에 밀려가지고 노트북 시장에서 약간 존재감 좀 약했어. 그러니까 그램이 마케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LG가. 그런데 갤럭시 북3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적극 공략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갤럭시 북3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 대비 2.5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 뉴 컴퓨팅 그 하드웨어 개발 2 그룹장, 이 사람이 아이고 직책 좀 길다. 뭐 이렇게 기냐. 하여튼 상무의 상무, 심상무. 하여튼 이분이 최근에 그 서울의 그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가졌나 봐요. 갤럭시 언팩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그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고
외신 반응 또한 뜨겁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삼성은 지난 2월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건폐 행사에서 갤럭시 북 3 시리즈를 공개를 했죠. 갤럭시 북 3 시리즈는 사용자로부터 MX 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 이름을 따가지고 노태북, 갓태북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특히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북 3 울트라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휴대성과 성능, 연결성 등을 두루 충족시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갤럭시 북 3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도입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지포스 RTX 4070을 장착을 했어요. 무게는 1.79kg 정도, 고사양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편에 속하고 두께가 16.5mm 불과해서 휴대성도 높고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도 연결성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상무가 초기 판매량이 좋아서 개발자로서는 뿌듯하다. 울트라에 대한 호응도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이긴 하지만 판매 실적이 기대 이상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차별화된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는 코로나 이후에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협업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대로 된 제품이면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삼성전자는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그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갤럭시 북3 시리즈하고 가전제품 간 연결성을 더욱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상무는 가전제품하고 연결성 등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네, 이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이 원익 IP라고 있어요. 원익 IPS, 원익 IPS하고 이게 D램의 패키징 후공정 업체 SFA 반도체가 있는데 3월 17일 주가가 각각 34,150원, 5,25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런 겁니다. 여기 잠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 녹화를 안 했네.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혼자 실컷 떠들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게 뭐야 하면서 보니까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다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3월 15일에 이제 경기 용인시에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이 발표됐지. 300조.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니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710만 제곱미터 규모 되는가 봐요.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그 5개를 구축을 해서요. 소부장 업체 그리고 팹립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이제 유치한다는 겁니다. 유치를 한다는 거다. 대단하죠? 이래서 반도체 업계는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 단지하고 인근 소부장 기업이죠. 부지 그쪽과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해 가지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삼성은 이번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소부장 업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서 소부장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3월 16일 보니까 소부장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 전일 대비 17% 정도 급등한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비파계 자동화 검사 장비 업체 자비스 많이 들어봤죠? 로봇 모션 제어기 업체 RS 오토메이션 그 제조업용 그 로봇하고 이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라운테크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제이스텍, 코세스, 프로텍,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 보니까 유기금속 화합물을 제조하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2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요. 그 포토마스크 원재료를 생산하는 SNS텍하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그런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덕산 테코피아 주가도 오릅니다.
또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TSMC하고 이 반도체 회로도의 오염을 방지하는 그 펠리클 공급 회사가 있어요. FSD. 그리고 반도체용 CVD하고 ALD 전구체, 그 전문 앱체, 그 DNF, 그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드 프레임 전문 합체가 있습니다. 해성 DS. 그 반도체 후공정 전문 합체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여기 주가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관련 기업 주가가 일제히 오르니까 전문가들은 이번에 건설되는 그 클러스터가 시스템 반도체의 방점이 찍힌 만큼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된 소부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달리요, 중앙 처리 장치 CPU처럼 이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CPU처럼 비메모리다. 그 삼성은 이번에 클러스터 조성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 목표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반도체 업 중에서 삼성을 탑픽으로 유지합니다. 탑픽, 최우선주. 시스템 반도체, 이 소부장 관심 종목으로는 원익 IPS, 한미반도체,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리노공업, 썰브레인, 동지 세미캠을 제시를 하더라고. 키움에서는 그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원익 IPS, 테스, 원익 머티리얼즈, 썰브레인, 리노공업을 탑픽으로 추천하네요. 하여튼 장비와 소재, 국산화 확대 등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들 얘네들이 추천한 기업들은 일찍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다만 그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다 보니 대부분 2021년 고점 대비 50%가량 조정을 받아가지고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먼저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에 있어 기판 위에 회로를 만드는 그런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장비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더라고. 3월 15일 29,200원이던 주가가 22일 날 33,800원까지 올라요. 52주 최고 주가가 41,900원, 최저는 21,600원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증착과 시각 장비를 공급하는 테스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연매출 3,580억, 영업이익은 559억을 기록을 했네요. 그 상장 당시에 매출액이 1,000억 원에도 못 미쳤는데 꾸준히 성장하는 동시에 매년 적자 한 번 없어가지고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코스닥이 모범생을 통합니다. 이 테스라는 기업이 3월 15일 그 17,790원의 주가가 22일 21,108원까지 올랐고 52주 최고 주가 2350원, 최저는 14,800원이네. 이 두산 테스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그 테스트를 전문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테스트 위탁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웨이프 테스트 시장 점유율 1등이네요. 지난해 연매출 2,644억, 영업이익 624억, 3월 15일에는 29,550원이던 주가가 22일은 32,100원까지 올랐고 52주 최고 주가 49,550원, 최저는 21,000원 이렇게 됩니다. 동진 세미캠을 볼게요. 여기는 3차원 낸드 플래시 반도체용 감광의 그 감광이죠. 그 세계 1등 기업이야. 동진 세미캠이 그 PR 포토레지스트 쪽인데 지난해 연매출이 1조 4,572억이에요. 영업이익은 2,163억 이렇게 기록을 했고 하지만 현재 주가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생산을 줄이면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예요. 3월 15일 31,150원이던 주가가 20일 31,150원을 기록을 했는데 52주 최고가 47,700원, 최저가는 25,700원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어떠냐? 반도체 패키징하고 검사 등 후공정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1년 6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 그 패키지 절단 장비예요. 마이크로소 여기 국산에 성공을 했고 연매출 3,732억, 영업이익 1,224억 기록했고 지난해는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연매출 3,276억, 영업이익은 1,119억으로 감소를 했네요. 3월 15일 14,230원이던 주가가 20일 16,710원까지 올랐는데 52주 최고가는 17,775원, 최저가는 1,550원이다.
그럼 SFA 반도체는 어떠냐? 여기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국내 1등 기업 사업자입니다. 갑자기 말을 버벅거리네. 반도체 조립하고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주요 고객이고 지난해 연매출 6,994억, 영업이익은 629억 기록했어요. 3월 15일은 3,900원의 주가가 20일 4,795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SFA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 매출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메모리 분야 진출 계획을 밝힌 만큼 자신들도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밖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워닝 머티리얼즈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 재료를 공급하는 썰브레인, 세계 1위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핀 제조사 그 리노공업도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참고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들 기업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는 반도체 그 업황이 1998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힘든 시기다. 더욱 이 클러스터 조성까지는 20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 투자가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하는 삼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두 번 접는 폴더블 그 스마트폰을 올해 출시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두 번 접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전문 매체가 있어요. 샘모바일에 따르니까 모바일 신제품 정보에 정통한 팁스터 요게시부라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하여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 전에 최초의 그 트리폴드 트리 세 번 이 폴드 스마트폰을 출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도 삼성이 갤럭시 S23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S23 FE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은 이는 사실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5, Z 플립 5와 함께 두 번 접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1년 두 번 접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화면을 선보인 바 있어요. 기존 갤럭시 Z 폴드랑 플립 시리즈에 한 개의 그 힌지가 있다면 이 트리폴드 스마트폰에는 두 개의 힌지가 있어요. 기기를 잘 펼치면 웬만한 태블릿 크기의 대형 화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최대 장점입니다. 다만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도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서 트리폴드 스마트폰의 경우 무게와 두께를 얼마나 최대한 경량화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한편 Z 폴드 5하고 Z 플립 5는 기존의 U자형 힌지 대신에 이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 가지고요. 이 접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두께를 좀 미세하게 줄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재밌는 소식이 있네. 삼성의 그 2022년 귀속 그 법인세액이 4조 2,731억이야. 야, 법인세가 장난 아니다. 4조 2,731억. 세금 많이 내요. 전년도 7조 7,335억보다는 3조 4,600원에 감소했네요. 법인세가 많이 줄었네. 이 법인세 그 차감전 순이익이 29조 6,919억이니까 전년 대비 9조 126억이나 감소한 겁니다. 삼성은 지난해 상반기 그 법인세 중간 예납액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12.3% 늘어난 4조 949억을 공시했었는데 상반기 법인세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하반기 실적이 크게 저조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죠. 삼성이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 추이를 보니까 2018년에는 11조 5,837억 기록하고 2019년에는 3조 6,791억으로 줄어요. 20년에는 4조 8,369억 21년에는 7조 7,33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이제 4조 2,731억 원으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이 단기 순이익에도 보니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 26.09%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14.39%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어요. 지난 7일 공시된 삼성의 제54기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매출은 211조 8,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1,228억 원이나 증가해가지고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고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조 5,540억 증가했어요. 하반기에는 12조 4,317억 정도 감소를 합니다. 특히 4분기에 12조 2,230억 원이 감소폭이 확대됐어요.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5조 3,193억, 25조 4,1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조 6,738억, 5조 5,522억이 감소됐습니다. 삼성의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은 302조 2,314억 기록했고 전년 대비 한 8.09% 증가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매출 경신했고 삼성의 연간 매출액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이 힘입어서 역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이 부문별 매출액 보시면 전년 대비 DX가 9.8%, DS는 3.2%, SDC 8.4%, 하만이 31.6% 증가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43조 3,766억이죠. 전년 대비 8조 2,570억 감소를 했네. 감소 요인은 메모리 가격 하락 심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관련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그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삼성은 사업 측면에서 갤럭시 Z 폴드 4랑 그 Z 플립4 출시, 네오 QLED TV, 비스포크 라인업 강화로 시장 지배력하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어요. 세계 최초 멀티 스텝 EUV 기술 적용해가지고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품의 수익성하고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죠. 자산은 전년 대비 21조 8천억 정도 증가해서 448조 4,245억이네요. 부채는 28조 463억 감소해서 93조 6,749억, 자본은 49조 8,497억 증가해서 354조 7,496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연결기준 부채 비율은 26.4%, 자기자본 비율 79.1%, ROE 16.9%로 견실한 재무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2022년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해가지고 87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했고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3년 연속 5위 차지합니다. 삼성은 지난 15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비수도권에 60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요.